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의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한은진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네, 우리 회의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과 관련된 네, 부분이죠. 관련된 일입니다. 네, 네, 발언하십시오. 저희 어제 정명희 의원님 조례 심의 때 저는 조례는 중요한 진행이기 때문에 조례에 관련해서 치열한 토론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사실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언행을 정명희 의원께 제가 들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는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의사진행반을 신청하게 되었고요. 그에 대해서 정명희 의원께 사과에 대한 요청을 드리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어제 조례 심의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한은진 의원님께서 우리 정명희 의원님을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명희 의원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잠깐만, 위원장님, 저는 제가 뭘 사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네, 간략하게. 조례 해주십시오. 심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짓말쟁이라든지 눈을 헐겨서 어떻게 했다 그 뒤에 말은 잘 기억나지 않으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조례 심의랑 전혀 상관없이 상대 어원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는 생각이 전 들어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정중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과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사과할 게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제 회의와 조례 심의와 관련해서 두 분이 충분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그건 오해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거짓말쟁이라는 얘기는 제가 그래서 오늘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그 조례를 준비했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 조례도 준비한다 해오고 그 조례 좀 준비한다, 그런 거짓말쟁이 이런 말이 언어로 살 수 있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그 조례를 준비했는지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분명히 사과하십시오, 거짓말쟁이로 한 말은. 그리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발언들이 전부 다. 예, 간략하게 아니, 한은진 제가 의원님 묻겠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예. 어제 정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을 제가 챙겨왔는데요. 제가 이 조를 어떻게 발의하게 됐는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발의하게 된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설명하신 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라니까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 본인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본인이 이런 경우로 이 조례를 용기를 내서 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제지구협의회 전 박명숙 회장님과 이경미 현 회장님께서 저한테 미안하다 하시면서 정명희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랑 정명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얘기랑 다릅니다.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의원님, 아니, 지금 얘기하십시오. 시비 거는 겁니까? 자, 제가 말한 거는 거짓말쟁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 지속 가능 조례 본인이 준비했다 정명희- 했죠? 그거에서 준비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준비했다 했죠? 그 정명희 김승희 의원, 정명희 의원님, 예, 간략하게 아니. 해주십시오. 지금 발언 하십시오. 이제는 외국인 정명희 의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외국인 노동자 준비했다고 그랬죠. 이길종 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한원진 님이 준비했는데 왜 김선민 위원장 합니까? 그러니까 준비한 거 없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김선민 위원장 해도 된다고 들었고, 그리고 적십자 우리가 당선되고 7, 8, 9, 10, 11월 말부터 제가 준비했는데 그 전에 뭐 하셨고 준비했다라고 합니까? 그리고 어제 발표할 때 하루 전날 봤다는데 하루 전날 본 그 조례의 내용 아닙니다. 사람이 바르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저거를 정명희- 자기만 바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명희 의원님 마무리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예, 한은지 의원님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일부들은 해명이 안 될 것 같고, 일부 제가 답이 안 될 것 같고 해.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는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 활동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까 거짓말쟁이를 하는 것도 내가 의회 들어와서 조례안을 하겠다고 집행부에 던져야 준비하는 겁니까? 제가 작년부터 저는 의원이 되면서 비례대표 준비하면서부터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 계획을 다 해서 그게 다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저를 잘 알지 못하고 내가 해왔던 일들 잘 모르시면서 내가 집행부에 던져주지 않았다고 내가 준비하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니요. 그런 말 하시-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사과하십시오. 사과를 절대 못하고 해. 본인이 자. 준비했는지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정경희 전에는 의원님. 아무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말 회의 말고는 진행을 저는 여기서 위하여 끝내겠습니다. 약간 시간 정의를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그제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실장 앙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실장 심태명입니다. 페이지 33페이지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보장을 위한 조문을 구체하고 시민 홍보단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 소셜미디어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시정 참여 보장을 위한 조문을 구체화하고 시민 홍보단 운영 예산 지원 문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예산 조치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개선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8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거제시 이하 실화한다. 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제4조, 기존의 제3조 1항 2항은 동일합니다. 제3항,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 행사,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호 축제, 문화, 체육행사 등 우리 시가 주최 후원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2호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3호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위한 경우 제4항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5항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등 그 밖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이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직무상 행위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 시민홍보단 운영입니다. 종전 제4조에서 제1항의 제2조를 제3조로 바꾸고 제5항에 그 위하여 교육 및 취재 등의 활동을 위한 활동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데입니다. 이는 시민 홍보단 좀 활동 범위를 좀 확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의 제6조 표창을 제7조 포상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어항번호 110호 그제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현행 조례의 조문과 시민홍보단 운영 예산 지원 문구를 보다 구체화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소셜미디어의 정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현행 조례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조문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항, 제4항, 제5항은 시전 참여 보장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 행사 등과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문맥에 알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는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조례의 조문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연령층이 대부분 젊은 층으로 고령층은 접근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다양한 연령과 세대가 시정에 관심을 갖도록 담당 부서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제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소셜리스 이용자가 대부분 좀 젊은 친구들이 훨씬 많지요. 예, 예. 그러면 고령층들은 좀 접근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다른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좀 더 가깝게, 좀 더 친근하게 좀 이렇게. 그 지금 우리 주로 이제 나이 드신 예. 분들은 이제 이 SNS 잘 활동이 좀 어려운 분들은 뭐 언론사를 통해든지 홍보한다든지 또 우리 그 함께 그제 시정 소식지를 한다든지 다른 오프라인 쪽으로 또 그런 접근성을 두고 또 젊은 층들은 사실상 그또 뭐 신문이나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제 젊은 층들이 좀 대부분이 우리 지금 보니까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거제시 책자를 우리가 맨동 18개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그렇게 배부해 가갖고 그 맨동에서는 또 이장이나 뭐 통장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배부를 해 가갖고 조금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면 뭐 노인 회관이라든지 뭐 장애인 센터, 다문화 가족 그런 데는 사무장이 있으면은 그분들한테 메일로 영상을 전송을 해가갖고 한 번씩 틀어줌으로써 그런 뭐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TV를 통해 가지고 예. 또 홍보도 하고 이래 하는데 또 저희들 그 신소유지 책자는 뭐 면도계를 다 나가고 있고요. 또 본인이 원하면은 또 저희들 우편으로 보내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무료로 배포를 예. 하는 겁니까? 예. 잘하고 계시네. 좀 더 예.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제8조에 보면은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 네 번째, 시장은 제3항에 따라서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등에 우리 그제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까?
예, 그것도 뭐 보면 됩니다. 예. 외부에서 만약에 이렇게 뭐 행사를 하면은 우리 그제 특산물을 뭐 선물로 주게 된다면은 참 좋은 홍보가 될 것 같아서. 예, 거기다 기념품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아, 예, 그러면 예. 그게 들어가죠. 네. 마치겠습니다. 예, 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가 이제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올라와서 이게 같이 첨부를 하셨더라고, 전체 조례를. 예. 그 보니까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4조에 사항에 보면은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되어 있고, 5항에 보면은 사항에 따라서 제공하는 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되어 있으니 밑에도 그냥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의 종류 이렇게 해서 같이 좀 맥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 그 전체 운영 조례를 한번 보시면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2조에 보면 사업 내용이 있어요. 이제 2조가 정의가 되고 3조가 이제 사업 내용으로 내려가는데요. 거기 보면 사업 내용을 조례 이제 명의 거제시 소셜 미디어 운영 조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사업 내용을 소셜 미디어 운영으로 바꿔가지고 밑에 사업을 시행한다를 운영한다라고 좀 바꾸면 전체 조례가 조금 더 보기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개정을 할 때 같이 이것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건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거만 올라왔는데 이제 이게 전체 조례를 같이 첨부해 주셔서 보니 이제 요거는 요건데 요거 있어서 같이 되면은 한번 좀 고민을 검토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고 해.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저도 이거는 잘 챙겨보지는 않았으나 이제 엊그저께 저희 어회 운영위에서 저 홍보 등의 조례를 보면서 거기도 요 관련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그 조문이 따로 하나 있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개인 정보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 소셜 미디어 운영에 있어서는 왜냐면 많은 개인들이 그 접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정보에 대한 그 우리 시장이 좀 챙겨야 될 책무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그건 왜 그런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개인정보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에 다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아는 거 그럼 그런 아니겠어요? 예. 그거는 여기 따로 같이 예, 이렇게 예. 첨부 조문에 안 넣어도 예, 예. 다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수정 말씀드리고 혹시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해도 되는 거면 지금 이제 원래 조례 안에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는 거에 대한 것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셜 미디어를 홍보하는 우리 시민 홍보단이 아니십니까? 예, 예. 맞지 않습니까? 우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포인트를 줘서 거제 상품권을 주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그 활동에 대해서 보상비를 줍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시상금 또는 기념품이란 이거는 또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우리 사항에. 제- 네. 시민 홍보단 시민 홍보단한테 시정 참여 준다는 보장 거니까. 말이니까 시민 참여 보장인은 일반 시민. 시민들한테 예, 예.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럼 홍보단 별도로 예. 우리 이거를 홍보하는 그런 시민들한테 뭐 이벤트 뭐 어떤 축제를 할 때 네. 저희들 이벤트 행사를 하거든요. 그때 할 때 이제 이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이제 이런 기념품 이런 거 줄 수 있다 그 내용들입니다. 예. 예. 그럼 우리 이제 별도로 홍보하는 시민 홍보단은 별도의 우리 규정에서 예. 주고 주고 예. 그러고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행사는 구경하러 오는 거 아니고 참여하러 오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세외 소원 접수 뭐 있었다 댓글 이벤트라든지 예. 뭐 제 60회 옥포 대첩 축제 뭐 팔로우 행사라든지 이런 어떤 그 특정한 행사를 할 때 예, 예. 그 행사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하거든요. 예, 그때 이제 뭐 어떤 참여한 이제 시민에 대해서 이런 기념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결국은 소셜 미디어 우리 이제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시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네요. 보니까 시민들이 좀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상품을 좀 걸기도 하고 이제 그러려는 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축제 문화 행사나 뭐 체육 행사 등등의 홍보 또는 기능할 경우에 이제 참여해서 뭐 좋아요를 하든 그걸 또 다시 퍼나르든 했을 때 그 참여한 사람 중에 추첨을 해서 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할 거지 않습니까? 네, 뭐 그거는 뭐 저는 뭐 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런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담는 게 우리 원래 시행규칙인데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판단돼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면 이 조문은 네. 이제 시행규칙은 원래 아니고 이 조문 자체가 이 우리 법무계에서 검토했는데 예. 조례 규칙은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네네. 그 할수 있- 조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굳이 조례 조례에다가 담지 않아도 된다. 이는 규칙을 정한다 이런 내용을 안 담아도 아, 된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례를 이제 향후에는 조례를 개정할 때 시행규칙에 관한 항은 조항은 거의 이제 삭제해야 돼요. 삭제되는 추세일 것이다 이 말씀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에 포상 있습니다. 표창을 포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보상 가능합니까? 보상 보상도 포함됩니까? 포상의 종류에는 뭐 표창장, 감사장, 상장, 뭐 공로패 보통 이런 게 그러니까 포상이래. 상패를 주긴 하는데 상장은 이제 선거법에 따라서 아니, 상금은 예. 선거법에 따라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은 지금 못 주는 것으로 돼 있을 그렇죠. 거예요. 우리가 부상을 줄 수가 예, 없어요. 뭐 예. 의장상도 마찬가지. 예. 상패와 상장은 예, 주는데 예. 여기 이제 포상에 이제 이게 포함. 이게 이거를 이제 포상을 바꾼 것은 네네. 이 포상 안에 안에 예, 그 포창이, 상장 예, 종류가 여러 개죠. 예, 감사패도 있고 뭐 등등.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그걸 조금 확대를 한 거다 이 이거는 말씀인 이제 거지 않습니까? 입법계에서 이제 네네, 알겠습니다. 시상금이나 이렇게 뭐 상금 이런 거는 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 여기 지금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포상 조례 우리 시 지금 이거 개정해야 됩니다. 제8조 포상 방법 및 부상, 포상을 할 때는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 상위법에 지금 불일치하고 있는데 이걸 아직 개정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포상조례가 아마 공무원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포상조례가 그 공무원도 포함될 건데 네네 공무원을 줄 수 있거든요. 네네. 아 공무원한테는 상금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그걸 사실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조례 거제시 포상 조례는 공무원을 포함한 시민 다 지금 다 포함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나가는 포상은 다 포함하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는 이걸 이제 구분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상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포상에 상금이나 부상이 들어가냐 했는데 과장님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여기 좀 거제시 포상 조례를 조금 손을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에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예, 뒤에 팀장님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그제시 다함께 돌봄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 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지 주십시오. 191페이지 어안번호 125호 거제시 다함께 돌봄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3년도 신규 설치 예정인 거제시 다함께 돌봄센터 6호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 1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명은 거제시 다함께 돌봄센터 6호점 관리 및 운영이며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등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이용 아동에게 상시 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 그 밖의 돌봄 서비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용소 1길 3의 거제행복지원센터 내 148제곱미터이며 정원 31명, 종사자 3명이며 23년 7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하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 23년 5월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6월 위탁제 선정 심사 및 위수탁 계약 체결, 7월 개소 및 업무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어안번호 125호 거제시 다함께 돌봄센터 6호점 인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신규 개원 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의 관리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 2 제2항에 규정하고 있고 위탁 대상 시설은 금년 7월 신규 개원 예정인 거제시 다함께 돌봄센터 6호점 1개소이며 위탁 사무 내용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돌봄 서비스 제공 등으로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여 공개 모집을 통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규 개원할 다함께 돌봄센터의 시설은 가정행복지원센터 내에 운영비 및 설치비 2억 1,964만 원의 예산으로 설립 운영하는 것으로 다함께 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돌봄체계 구축과 양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 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다함께 돌봄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조에 194페이지입니다. 자,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위원장, 위원 및 위탁기관의 장을 지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세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 그 다음에 공익단체를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4번, 5번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은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21조,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까지 한번 다 봐보세요. 근데 우리 거제시가 지금 오후 전까지 우리 돌봄센터를 설치했잖아요. 네. 설치했잖아요. 그죠? 근데 뭐 1호점이고 3호점이고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이 기준에 반한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한 거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공개 절차를 거쳐가지고 뭐 장소라든지 뭐 위탁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린이 업무나 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우리가 선정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6호점 우리 용소 요 돌봄센터는 직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에만 계속 맡겨서는 안 됩니다. 시범적으로 직영해서 하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그다음 우리 거제시 아동 돌봄센터 그 문제 있었던 거 알죠? 신문에. 예, 압니다. 네. 다 처리됐습니까? 안쪽 일부 사항은 뭐 수사 의뢰 중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부 한 6개월 정도 지금 직영을 하려고 5월 달부터 하려고 그리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직영으로 하십시오. 직영도 운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3호점 재단 같습니다. 우리 5호점하고 재단 같습니다. 이사장.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방금 또 수사 의뢰라든지 또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5월 달부터 그거는 5호점이고 3호점도 예. 같은 재단에서 하고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같이 두 개 다 같이 했겠죠. 예, 문제가 우리 같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런 법률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한 개 법률 내놓으면 뭐합니까? 뽑는 절차가 틀리고 들어가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엉터리인데 너무 창피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저희들이 뭐 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제발 신중을 좀 기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기는 우리 아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 함께 돌봄센터의 기능이 어디보다도 모두가 중요하지만은 젊은 엄마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까지는 직영 체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예, 저희 시의 방침은 지금 어느 시설 한 곳만 또 직영으로 하고 또 다른 곳은 위탁으로 할 경우에 또 그렇게 되면 또 직원 고용도 누구는 시에서 고용하고 누구는 또 민간에서 고용하고 이런 굉장히 또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결국에는 공무직이 또 되어야 되고 또 다른 민간에 또 위탁한 또 직원은 또 그게 아니고 그런 갈등이 또 생길 여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3호점과 5호점은 저희들이 계약 해지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있고 이게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해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행복지원센터 내에 그 설치하는 기간은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동의를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예,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어쨌든가 다한가 돌봄센터는 다들 관심 많습니다. 저도 관심 많아서 챙겨보기도 하고 했었고 아무튼간에 이번에 3호 조전 고생이 많으셨고 일단 마무리는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간 발빠르게 조금 대처해서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간 뭐 직영 체제를 잠시 해볼지 어떨지 그 나중에 일이니까 그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한계 돌봄 6호점은
다른 센터에 비해서 좀 정원이 많습니다. 네, 31명으로. 예, 저희들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한 다른 이제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한 20명 정도 이러다 보니까 그렇던데. 대기자도 많고 또 여기는 또 면적 기준도 크고 이래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잡아서 그리 하려고 그래요. 아주 동일해서 또 그랬는데 뭐 운영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뭐 하였기 때문에 뭐 그렇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여기는 저 행복지원센터 안에 들어가는 거라 조금 더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다른 센터랑 같이 있으니까 다른 데는 다 독립되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건 좀 챙겨봐 주면 좋겠고 아까 그 과장님 말씀 중에 뭐 대기자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저번에도 시정질문 때 그 대기자에 대한 우선순위 그 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 뭐 6호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지금 팀장님께서 뭐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계속 회의한다 하시더라고요. 그 우선순위는 조금 더 지역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그 해석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나중에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는 우리 조례 어디에 어느 조례를 적용받습니까? 온종일 돌봄. 온종일 돌봄이지요. 예, 온종일 돌봄에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어쨌든 우리 시는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기초돌봄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시의원도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을 좀 그 이런 협의회에서 조금 뭐랄까 다루어서 이 협의회가 좀 그런 좀 뭐랄지 감시 기능도 좀 할 수 있게끔 좀 제대로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함께 돌봄 센터에 관련된 조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탁자 선정위원회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 여기에 특히나 다함께 돌봄 센터는 더 아마 관심이 많을 텐데 지금 우리 그 시설 위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의 2에 따라서 2가 아니고 21조 제4항에 보면은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는 거 맞습니까? 예. 아니 선정위원회 구성, 선정위원회 구성. 예, 뭐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선정위원회를 해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다 함께 돌봄센터를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하고 끝나면 해체되고. 예, 예. 맞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여기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4항에 따라서 구성되는 게 맞습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공익단체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공익단체는 저희들이 뭐 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추천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아동 쪽에 이제 우리 어떤 관련 단체. 예. 아동 관련 단체다 예, 예, 이렇게 예, 예.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여기 어쨌든 그 선정위원회 구성부터 공정하게 해서 추후에 이런 좀 오해가 없도록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좀 진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더 궁금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주는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많고 유치원도 병설도 다 금방금방 몇십 대일로 차고 하는데 이거 1,500평 규모인데 우리가 시설 규모가 좀 작아요. 정원도 31명이고 정원을 좀 더 여유 있게 받을 수는 없었습니까? 안 그러면 법적으로 이렇게밖에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까? 이 기준에 기준이 면적 기준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예, 예. 여기는 애들도 많고 이거 아마 치열할 겁니다. 여기 관심도 많고 어쨌든 고생은 하셨지만은 다 함께 돌봄센터 이제 6호점이 벌써 생기는 겁니다. 예, 예.
정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예. 이게 다함께 돌봄센터가 우리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 뭐 한 1년에 한 2개소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예. 1년에 두 개수 정도요. 예, 예. 예. 어쨌든 직영을 하든 민간 위탁을 하든 다 장단점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시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행정의 세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뭐 아동 학대라든지 또 보조금 부정 수급, 이용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행정에서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이 매뉴얼이나 어떤 이런 지침을 잘 만들어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뭐 이용 기준 그런 것도 그렇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센터장님들 예. 5분 다 모시고 또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좀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회의도 하고 하면서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예, 예, 했습니다. 어떤 협의회나 이런 걸 구성을 해서 회비가 아니고 센터장을 다 모아가지고 예, 예. 뭐 센터장님들과, 예.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 서로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 걸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그래 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이세진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그제시 다함께 돌봄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상임위원회실에 처음이시죠? 아닌가? 그렇죠. 예. 의사일정 제3항 그제시 영업마을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그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그제시 영업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주정운입니다. 그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의안번호 114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영어권의 다양한 문화 및 생활체험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시에서 거제대학에 위탁 운영 중인 영어마을 수강생의 수강료 면제 대상 초과 및 수강생의 면제 사유 증명 자료 제출조항을 삭제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운영 중인 위원회를 비상설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의 수강료 면제 대상을 추가 확대하고 수강료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의무를 삭제하며 안 제13조의 그제시 영어마을 운영심의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해산하는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부사항은 조례 개정과 관련된 법령의 조항들이 되겠으며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는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했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77페이지 그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78페이지와 79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운영의 원칙 제1항 중 시장을 거제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로 개정하고 제10조의 제목, 수강료 등을 수강료 징수 및 면제로 개정하며 같은 도 제2항 제1호 및 2호를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회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2호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호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4호 거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5호 거제시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하고 같은 도 제3항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강료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가름수로 가름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제13조 설치 및 구성 제6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상한다를 신설하고 제5조 임기 및 제16조 회의는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다음번호 115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평생교육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지자체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추가하여 상위 법령과 현행 조례와의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는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92페이지 거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93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개정하고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 제5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신설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여 평생교육 관련 업무 추진에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어안번호 114호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어마을 수강료 면제 대상 확대와 불필요한 면제 사유 증빙 자료 제출 조항 삭제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영어마을 운영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 3조 제1항은 반복되는 조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제 10조는 제목을 수강료 등에서 수강료 징수 및 면제로 수정하고 수강료 면제에 대한 근거로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 개별 법령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거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거제시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면제 사유 증빙자료 제출 규정인 현행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 13조는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 15조와 안제 16조 제1항은 비상설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어권의 다양한 문화 및 생활체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어마을의 수강료 면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불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은 필요하되 안건이 적은 위원회를 정비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수강료 면제 대상에 한부모 가족 추가와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면제 사유 증빙자료 제출 조항을 삭제하는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 어안번호 115호 그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제14조 제14조 제3항에 따라 구성된 그제시 평생교육협의회위원회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가 미포함되어 있어 상위법령과 현행조례의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 3조는 반복되는 조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정비하였고 안제 5조는 그제시 평생교육진흥조례의 협의회 구성위원 중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그제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그제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에 상위법에 명시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가 미포함되어 있어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그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5조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추가하는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원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그제시 영어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조문 정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개정안에 우리 2호 10조 수강료 부분에 조금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 처분님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 그제시 인구정가 대비 나름대로 열심히 잘 챙겼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그제시가 다문화가 몇천 명이 넘어요. 그죠? 다문화 가정이 몇천 명이 넘고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거고 한데 다문화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그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관련된 사회복지 쪽 그 조례라든지 많이 챙겼는데 아마 다문화 과정까지는 좀 빠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다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다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위원회를 그러니까 상설위원회, 임기가 있는 위원회를 없애고 비상설로 하겠다 이 말씀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조, 16조는 삭제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14조 기능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기능 그대로 두고 17조 간사 등 이것도 그대로 두었는데, 14조의 그 영어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요런 것들은 그러면,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요걸 이제 심의하고 해산을 하겠다. 예, 이 그렇습니다. 말입니까? 예, 예. 전년도 사업 실적이라든지 네, 실적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영어말 운영심의위원회는 구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예. 이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도 이 비상설화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실제 이 회의가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예. 저희들이 이제 정부의 그 위원회 그 효율화 그 방안과 일치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위원회는 굳이 네, 저는 가능하다고 일단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비상설, 상설 하나 어쨌든 요 기능 제대로 이제 심의만 하면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게 오히려 더 비상설화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그럼 다음은 거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에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었습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입니다. 거제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번호 124호 제안 이유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극 실천에 있어 거제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여 자원을 전략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인 거제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거제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로 변경하고 정의의 다회용품을 추가하고 시장의 책무 문구를 조정하고 추진계획 부분에 제목 수준과 항목을 추가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이 부분에 제목 수준과 문구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단체 교육 홍보 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을 신설하는 부분과 실태 조상 등 신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예산 조치 및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다음 페이지 입법 예고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21일간 예고를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180페이지 조례안 본문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 하여를 이 조례는 거제시 공공기관과 시민으로 2조 정의에서 1호 일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의 다른 부분을 일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단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로 개정하고 2호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신설 부분은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을
거제 시장은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를 일회용품으로 4조 추진 계획과 1항인 시장은 공공기관의 일회용품을 제4조 추진 계획의 수립 시행 1항인 거제 시장은 거제 시장은 일회용품으로 그리고 4호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공공기관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으로 1호인 거제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거제시에서 보조금 또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6조 교육 홍보 부분에서 2항을 신설했습니다. 2항은 시장은 관련 기관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7조 전문에 대해서는 전체 신설이 되겠습니다. 7조 제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이 등 1항은 거제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이하 우수업소라고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호 법 제10조 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 품목 외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호 법 제10조 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일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수업소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호 법 제10조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호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3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그리고 8조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8조 실태조사 등 1항 시장은 매년 단기별로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구조는 7조에 있는 보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비용축에서 185페이지 성별 역량 평가 결과 보고서 186페이지 상위 및 관계 법령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48페이지 어안번호 124호 거제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 이후부터 3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극 실천을 위해 거제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과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거제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서 거제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로 변경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거제시 공공기관과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기 위해 안제 1조의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를 거제시 공공기관과 시민이로 수정하였습니다. 안제 2조 제1호는 반복되는 조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다회용품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제 3조는 반복되는 문구와 변경되는 조례 제명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안제 4조는 제목을 추진계획에서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으로 수정하고 일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 5조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제공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목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서 공공기관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으로 수정하고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는 행사를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에서 거제시에서 보조금 또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제 6조는 기관단체 교육 홍보 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제 7조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해서 우수업소에 대한 홍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 8조는 일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 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일회용 컵, 봉투, 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고 일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에 대한 홍보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거제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거제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로 개정하는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 모두의 실천적 노력으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 폐기물 처리 비용 발생,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일회용품의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타까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일단 고맙습니다. 공공기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여기 새롭게 다회용품이 새롭게 들어가 있길래 저도 그냥 늘 다회용품 이렇게 썼었는데 그래서 다회용품을 딱 찾았더니 다회용품이라는 말은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가 않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지 하고 이제 법령을 찾았더니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니 다회용품이라는 말은 없고 다회용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찾았더니 다회용기라는 말은 사전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개정을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일부 다른 지자체도 다 다회용품이라고 쓰고 있긴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저희는 이제 개정하니 좀 제대로 좀 개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다회용품을 다회용기라고 하고 상위법에는 다회용기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2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 이렇게 예. 법률에 되어 있으니 이거는 상위법에 같이 조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또 보았더니 이제 일회용품이라는 정의도 조금 수정을 하면 상위법상에는 여기는 보면 우리는 일회용품이랑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거는 그냥 상위법이랑 같이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번에 개정할 때 예, 예. 그렇게 좀 개정하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1조에 보면 목적을 잘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보면 환경 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조례는 조례명이나 목적 정의들이 좀 분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왕이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같은 표현이지만 좀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말보다는 다르게 좀 생각이 들어서 환경 오염을 환경 보존이라고 하고 자원 낭비를 자원 전략으로 바꿔서 거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좀 바꾸면 첫 목적에 환경 오염 자원 낭비 이렇게 읽는 것보다 환경 보전 자원 전략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 조례를 우리가 좀 더 이런 조례구나라고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도 좀 수정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보니까 그 제4조의 제목란에 그 일회용품 사용 및 제공 해낭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사용하고 이 실태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이게? 지금 사조에 있는 일회용품 사용 및 제공 해낭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조례 변경하고자 하는 의미를 두는 어떤 측면이고, 이건 뭐라면 그냥 일반 이제 시민들 대상이고 대상업체들 대상이고, 지금 그 8조에 있는 실태조사는 우리 공공기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부서와 면동,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제 그 산하기관 확대한다라면,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일회용품을 이걸 우리가 얼마만큼 제공했는지 그런 부분을 여기 지금 보니까 사용 및 제공 해낭이다 아닙니까, 그지? 예.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제공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반기 1회씩 연 2회 정도 실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어떤 행태로 합니까? 일단 우리 지금 그 대상 그 일회용품 제한 대상 그 업종이 한 10개 업종이 있습니다. 예. 그 업종을 대상으로 저희 직원들이 반기 1회씩 일회용품 사용 어떤 실태나, 그리고 또 그 10개인데 그 예. 10개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게 예. 어떤 행태로 그걸 해낭 조사를 하는 건지 실태 조사를 하는 건지 뭐 구체적인 이제 그 실행 단계는 그 10개가 지금 예. 일단은 계획이 되어 있다면 예. 뭐 어떻게 집행부가 나갔으면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건지 저희 그런 부분이 저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저희 이 말이죠. 부서에서 지금 보면 그 예를 들면은 예. 사실은 그 어디입니까? 그 지금 우리 그 위생과 예. 같은 경우에는 이 보면은 이 주민들이라든지 상점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예. 그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나올까봐 좀 벌벌 떠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워낙 철두철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어떤 방식으로 하나 그 궁금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당되는 게 이제 집단급식소, 뭐 식품적계급, 뭐 목욕장 기타 한 10개 해당 업소가 되고, 거기에 우리가 그 일회용품 부분에 뭐 일회용 컵 사용이라든지, 또 뭐 최근에 이제 추가로 제한된 품목된 뭐 빨대라든지, 또 뭐 체육 뭐 예를 들어 또 뭐 운동장 같은 경우는 응원용품이라든지, 또 업소별로 보면은 이제 비닐, 우산, 이제 시욱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걸 지금 우리가 그 사업장을 방문을 해갖고 조사를 하는 겁니까? 예. 방문을 해야지. 방문을 예. 그 방문을 1년에 2회 정도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예. 2회 정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일단 그 전체의 어떤 이제 실태 조사한 부분은 간간히 우리가 이제 민원이나 안 그러면 있을 시에 뭐 적소에 한 번씩 이제 나가고,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그거 나갈 때 사전에 뭐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우리가 나간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미리 사실상 뭐 다른 언론이나 저희 또 홍보를 통해서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부분 홍보는 충분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어떤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뭐 가태료를 어떤 부과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올해 한 2회에 걸쳐서 실태 조사를 해보고 더불어서 또 홍보도 하고, 그에 따르는 어떤 위반 시에는 그거는 아마 뭐 어느 정도 조금 저희들 실제 조사를 해보고 차후에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7조에 보니까 일회용품 줄이기 우수
업소 지정 등이 있는데 요 우수 업소 요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뭐 지금 현재 어떤 구체적인 이제 아는 자 없지만은 뭐 지금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을 또 사용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예. 예를 들어서 뭐 사용 있지 않다라면 뭐 그런 업소는 어떻게 보면은 잘 그런 게 예. 참 찾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1년에 그 이해 방문해 갖고 그 선정한다는 그것도 어렵고 예를 들면 예. 이제 뭐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그 일회용 그 플라스틱이라 합니까? 빨대를 예. 쓰다가 이제 종이 빨대를 쓰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예. 또는 본인의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면 뭐 300원에 500원 이렇게 할인을 보정제. 해주는 데가 예. 있어요 카페들에. 예. 그러니까 그런 뭐 조사를 한다든지 그래갖고 그런 부분이 약간 우수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이게 또 홍보로 이어져 갖고 다른 사업장에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 해갖고 또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네, 그런 이제 해봅니다. 저희 그 실태 조사 어떤 그 시점에 예. 세부적인 그 점검표나 안 그러면 이행의 어떤 관한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그 의원님 아까 다해용품이라고 하셨는데 예. 저는 요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배달을 시키고 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렌즈 안에 그냥 쓰고 또 꺼내가 갖고 다음에 뭔가를 데피고 쓸 때 그 부분을 우리는 용품 이렇게 표현을 좀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그 우리 가정님께서 그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갖고 제가 다시 한번 묻는 예, 그거는 다해 용기가 맞는지 다해 용품이 일단은 맞는지 그 상위법인 그 법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그 법률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조례상에 그 부분까지 솔직히 뭐 못 챙긴 부분도 있는데 예. 개정하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상위 법률에 그 정의에 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정님 상위 법률 안 보시고 오늘 오셨습니까? 안 본 건 아닌데 거기까지 우리 일회 강심 다해용품, 다해용기 예. 뭐 좀 솔직히 디테일하게 용품과 용기 부분에 조금은 저희들이 그냥 표현을 할 때는 예. 그런 것들이 오면 용품이다 이렇게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어쨌든 이게 좀 더 강화되는 조례다, 그죠?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예, 예. 예, 조금 하여튼 뭐 저는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데 여기 아까 실태조사도 들어가 있어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실태조사는 제8조 실태조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8조 제4조에 이제 일단 제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예. 여기서 실태조사를 하면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사조에 있는 부분은 그 우리 대상 일반 공공기관 외에 우리 해당되는 이제 업소에 대해서 업소도 지금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런 이제 8조 있는 부분은 이제 공공기관을 보면 되시면 네. 보면 그래서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어쨌든 4조에 추가되는 이 조례 자체가 이제 공공기관 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인데 이름이 이제 거제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로 이제 바꾸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 이제 시민들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서 이제 여기 제 7조는 이제 업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실태 조사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은 4조에 추가되는 4조 2항 4호에 추가된 내용은 업소를 포함한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고 예. 우리 거제시 조례 지금 현재 조례 8조 실태 조사 등에는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그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공기관 평가에 이제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
업소에 대한 실태 조사 내용은 여기는 없거든요. 그냥 우수 업체만 이제 선정을 하겠다, 예, 지정하겠다 이런 내용만 있는데 이 제8조가 이제 실태 조사에 관한 내용인데 예를 들면 뭐 사망을 넣어서 거제시 업소는 뭐 1년에 뭐 3번 한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1년에 1번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란가. 공공기관만 반년에 1년에 2번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공공기관에 1년에 반기별로 1년에 하고 또 지금 사조에 있는 이제 실태조사 부분도 우리 공공기관에 좀 준해서 해수 부분은 한 반기별로 뭐 물론 뭐 세부적인 어떤 지금 뭐 세팅하는 건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자 잠깐만요. 예. 4조에 예. 4조 2항에 이제 4호가 추가가 됩니다. 예, 예, 지금 그 기존의 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한 사항은 5호로 이제 개정이 되는 것이죠. 이 추진 계획도 보면 공공기관 추진 계획에 이제 공공기관의 일회용품을 그냥 일회용품으로 시장은 일회용품으로 그냥 한다 이 말씀인데 예. 여기에 그러면 업소도 포함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이 추진 계획 안에는 업소까지 포함해서 공공기관 업소 다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다음에 수립하는데 어쨌든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은 이게 좀 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네 국장님 예 답변해 주시죠. 이게 이제 그 원래 공공기관 조례에서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조례를 이렇게 바꾸면서 예.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부분은 우리가 의무 규정으로서 네네. 하이한다 실태조사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시민들을 대상한 부분들은 업소겠죠. 추진계획 수립은 의무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계획 수립은 이렇게 의무화해서 수립을 해야 한다. 예. 그 수립하고 실태조사는 우리가 그 의무 조항이 아닌 우리가 이제 그렇습니까? 계획에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진계획 시민을 대상하는 부분은 추진계획은 수립하는 것은 당연 의무 규정인데. 자,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실태 조사 없이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실태조사가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담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우리가 의무 규정으로서 당연히 그 실태조사를 하야 한다 이렇게 계속 이제 1년에 2번씩 예, 하고 시민들 대상한 부분들은 추진계획은 반드시 수립을 하는데 네. 그 반드시 수립하는 계획에는 시민들 실태조사 부분을 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고 네. 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실태조사 데이터가 있어야지 또 계획이 수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제공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넣어서 일단 추진 계획에는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포함하겠다 이 말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공공기관처럼 1년에 2번 해야 된다 이런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공공기관만 하고 사실상 이제 조례에 뭐 근거를 좀 안 두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공공기관만 저희 해왔었고 마침 어쨌든 이거를 이제 일반 시민 확대를 함으로써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네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공공기관이라 해서 여기 보니까 거제시가 예, 처음에는 예, 거제시에서 보조금 또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여기는 우리 시의 위탁기관 다 포함되겠죠. 예. 네, 위탁기관 다 포함이 되고 사실 제가 이제 면동 동민의 날 행사 가보면 진짜 일회용품 장난이
아닙니다. 그 현실적으로 또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긴 한데 정말 좀 우왕좌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면동 이렇게 그냥 조례에 담아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 행사에 따른 그 일회용품 관련된 매뉴얼을 좀 세부적으로 지침을 좀 각 기관과 단체에 좀 내려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아니 이제 그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모르시더라고. 저희 이제 올해부터 그 면동 포함 전 부서에 요 지금 지원 행사에 지원받는 단체나 행사할 시에는 재활용 분리 수거대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겠다. 필히 또 요청을 하라 했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금 분리수거함을 지금 2대 정도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고, 예. 그 요청 오면 저희들이 또, 물론 이제 적극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매뉴얼 부분에 좀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이제 면동과 전 부서를 통해서, 분리수거 행사 시에는 분리수거대를 필히, 비치를 하고, 자체 그게 안 되면은 저희 순환과에 요청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이 나간 상태고, 그리고 또 전 부서에 그 일회용품을 자제하라고 행사 시에 필히 그 단체에게 행사 시에 조금 네네. 강력하게 좀 요청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제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방법도 같이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고민을 디테일하게 해서 행사 알겠습니다. 규모별로 해서 우리 시가 좀 이런 걸 좀 매뉴얼화 해주십시오. 저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여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예. 방금 최양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일회용품 줄이기는 사실 뭐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입니다. 줄여 나가야 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떤 재활 분리수거에 대한 어떤 내용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안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사실상 그 시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동민의 날 행사, 그 다음에 우리 간변단체, 한마음대회나 이런 데도 거의 일회용품 어마어마하게 쓰지 않습니까? 이거를 안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제 소방부서가 자원순환과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자원순환과 혼자서 그걸 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일회용품을 안 쓸 수 있을까요? 다의 용기를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종이컵을 안 쓰려면 우리가 다회용으로 이제 써야 되는데,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써야 되는데, 예. 그 방법이 뭐랄까?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상가집에 장례식장에 그 다회용품을 제공해주고 수거해서 세척해서 또 대여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보조금을 주는 행사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자활센터 저런 곳과 연결을 해서 우리 간변단체에서 하는 행사나 면동민의 날 행사 이런데 다용기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세척해서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예, 우리 도내에 지금 김해시에서 지금 사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조금 뭐 고민을 좀 고민이 해야, 아니고 이거는 해야 될 사항인데 어쨌든 일회용품을 안 쓰게 하려면 지금처럼 그 분리 용기만 갖다 놓으면 그거는 분리수거죠. 안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쓰게 하려면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각적으로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할 수 없으니 건장할 수 있다로 좀 했지 않습니까? 건장해야 한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행정에서 책임 있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실 사업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한은지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한은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사실 이제 다해용기가 이번에 들어가 있어서 좀 찾아봤더니 어차피 이제 공공기관 시민으로 확대가 되면서 교육 사업이나 홍보 사업들은 더 많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시민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다해용기도 우리 저번에 이제 우리 뭐 연구에서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그럼 이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 다해용기를 구입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가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원장님 그 말씀하셔서 그래서 한번 적극 더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조문을 더 추가를 해서라도 재정적 지원 이런 걸 넣어가지고 교육사업, 홍보사업을 따로 해서 좀 예산도 잡으시고 다해용기를 그렇게 구입해서 하는 지자체 조례를 제가 그 다른 지자체 이름 좀 그렇겠는데 있더라고. 딱 두 가지 재정 지원해서 다해용기 구입이라는 걸 넣어서 만들어 놓은 조례도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가능하다면 뭐 우리 마시는 컵 뭐 이런 거 정도는 다해용기 구입을 해서 뭐 했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은 우리가 좀 불편해야 이게 자원 환경이 보존되고 자원이 절약되는 거라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저도 실태조사 때문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면 이게 결국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실태조사 결과가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반영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8조에 실태조사를 하고 이 사람들이 잘했다고 그 사람들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기관의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점수에 넣어서 중요하겠지만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문구를 하나 더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차피 실태조사에서 그 실태조사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태조사 결과가 다음 우리 시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다. 뭐 저번에 시정질문에 제가 이 조례를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했더니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아마 시민들한테 홍보나 교육 사업이 확대되면 시민들에게서의 다양한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 내용도 받아서 교육도 어떻게 하고 홍보도 이런 것들이 좀 정책에 반영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아니 일단 예 그거는 지금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그제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 아니요, 한은진 의원님 어떤 질의나 토론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은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그제시 공공기관 제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